건강기능식품은 정말 안전한가? 우리는 그녀는 모든 행동의 위험이 수반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위험수위 따를 수 있다. 위험은 가량 섭취, 약물과의 상호작용, 저질 혹은 오염된 원료, 지식 없이 섭취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나는 건강식품과 섭취와 관련된 위험성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무지한 의사나 학자들이 모든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를 멀리하도록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그러한 의사나 학자가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기를 원한다면 나는 건강기능식품의 위험성을 처방약의 위험성이나 부작용과 비교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어떤 유명한 처방약은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심받고 있다.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약 65%가 어떤 형태로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고 이 가운데 960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2008년 보고되었지만 이것은 2007년에 처방된 전문 의약품을 섭취한 후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48만 2,504건에 달했다는 보고 내용과는 비교도 안 된다. 나는 더 많은 사례들을 제공할 수도 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공격하는 종류의 의학 또는 주류의학의 많은 전문가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감염이나 염증의 관련이 있는 암 분야의 경우에 82년부터 94년 사이에서 개발된 신약의 60에서 75%가 천연물에 기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왜 주류의학에서는 천연물질을 변형해서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천연물질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학자들은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수의 주류의학 종사자들은 비타민C나 E와 같은 단일 영양소를 과량 사용하는 문제를 들어가며 역시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공격한다. 나 역시 단일 영양소와 과량 사용은 최선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에 자신들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단일 성분의 합성 화학물질을 처방해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모든 처방약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당연히 아니다. 일부는 훌륭해. 그 덕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있다. 그렇다고 해도 일부 의사들이 모든 건강기능식품을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극히 위선적이며 간단히 말해서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타협점이 있고 하루빨리 타협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를 포함한 예방의학의 결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점점 커가는 의료비용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조치에 조언과 더불어서 최선의 과학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피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고 엄정한 제조 공정을 거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기를 바란다.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요령과 선별 목록은 우선 내 책임에도 한계가 있음을 선언하고 시작하겠다. 나는 만성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건강식품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다. 진장 끝장 토론을 한다면 이 책 전체의 지면을 다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장을 당신 주치의와 논쟁으로 채우고 싶지 않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의사들이 무지하다고 해도 당신의 주치의가 당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사실이다. 주치의는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당신에게 더 유용한지 아니면 덜 유용한지 또한 당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 건강기능식품의 보충 섭취와 관련해서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근거를 따르자. 여기서 나의 목적은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체적 건강을 얻는 데 유익한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섭취의 13가지 기본 원칙은 과유, 불급, 지나침에 모자란 것만 못하다.
어떤 것들은 섭취량이 있으며 그 양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단지 권장 섭취량의 2, 3배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건강기능식품에 생리활성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과량 섭취했을 경우에 심각한 위험이 따른다. 관심 있는 성분의 함량이 더 높다는 단순한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지는 마라. 이 논리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오류는 비타민 B군과 관련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 B군의 수용성이므로 무제한 섭취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천연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장사건들은 때때로 그들의 제품 설명서에 천연이라고 기입함으로써 마치 그 제품이 건강이 좋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려고 한다. 그러나 독보스가 헤로인 같은 몇몇 물질도 천년물이면 당에도 당신을 죽일 수 있다. 천년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역시 상품 판매점이다. 건강식품 전문 판매점에 진열되어 있다는 사실이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는 보증은 아니다. 이페드라 즉 마황은 그 위험성이 알려진 한참 후에도 많은 건강식품 전문에 팔리다가 그래서 마황이 비정상 심박동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근거로 금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판매가 중지되었다. 광길이라는 체중 감량 약제 역시 마황과 유사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지금도 팔리고 있다. 다양한 허브가 섞인 제품은 피하라. 어떤 제품에는 10가지 이상의 허브들이 있다. 허브는 개별적으로 인체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이다. 논리적인 연결성이 없이 여러 종류의 허브를 함께 집어넣는 것은 제품을 값비싸게 보이려는 상술이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약국에 있는 수많은 제품을 손으로 옮겨지고 무작위로 먹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그런 무작위 조합의 안전성을 뒤집어지는 문화는 없다. 다수의 허브를 무작위로 선택 조합한 것은 수많은 연구를 거쳐 나온 모카피나민 또 모카피네일 보조제와는 완전히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체크해라.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은 청결과 선도를 보증하는 엄격한 제조 지침에 따라서 제조되고 포장이 된다. 합성화학물보다는 식품을 선택하라. 식품, 유기농을 선택해라. 실제 영양소 함유량을 조사하라. 가격을 최우선 구매 기준으로 삼지 마라. 아마도 값싼 칼슘제를 구매함으로써 돈을 절약했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몸에는 칼슘이 하나도 흡수되지 못했다. 값싸다고? 아유르베다 제품을 주의해라. 이 연구는 인도의 건강 전문가에게서 나온 것이다. 2004년 JAMA에 실린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유르베다 허브 약물 제품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특히 남아시아에 제조된 제품을 고를 때는 깐깐해져야 한다. 이들 제품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가 의무화되고 그 결과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아유르베다 제품 5가지 중에서 하나에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수준의 납, 수은, 비소가 들어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들 제품의 중금속 독성을 야기했다고 하는 보고 문구는 많다. 이유는 전통적으로 아유르베다 의학을 펼치는 많은 사람들은 중금속이 유익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중금속이 유익하다고? 오늘날 우리는 중금속에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유르베다 보조식품 중에는 중금속이 유해한 수준으로 발견된다. 전문가의 말을 들으라. 정보성 광고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간행물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를 얻는 자로 철저로 적당하지 않다. 의료계 기등급은청 제약업계에 매수되어 왔다며 그들 연체를 사악한 업무자로 묘사하면서 당신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주지 않는 간행물은 피하라. 정평이나 있는 학술기관에서 나온 간행물은 신뢰해도 좋다.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조심해라. 현재 먹는 처방약이 있다면 약사에 가서 보충 섭취하려는 건강기능식품과 그 처방약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라. 알고서 선택하자. 무엇을 먹고 있는지, 왜 그것을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공부하고 주치의에게 이야기하자.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건강기능식품의 목록은 이제 밝혀보자. 목록을 주치의에게 보여주라. 권장량은 어떤 건지, 양질의 복합 비타민, 복합 미네랄, 영양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되도록 잘 먹어야 한다. 그런데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은 수십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식물 영양소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는 이 영양소들이 음식을 통해서 매일 얼마나 먹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잘 먹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조차 건강한 식사를 꾸준히 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2003년의 한 연구 보고서는 복합 비타민이 CRP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반응성 단백질, 출생 전에 태아의 비타민 복용은 소아암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결핍으로 치료하면 DNA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풍부한 연어나 카놀라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균형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도 맞출 수가 있다. 균형은 오메가3 지방산은 여러 다른 효능도 있다.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염증, 심장마비 사망률, 알츠하이머 등을 줄여준다. 간, 심장, 지방, 뇌의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끼친다. 3장에서 언급했듯이 오메가3 지방산은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수많은 자가 면역 질환을 둔화시키고 대장암의 위험을 낮추고 전체적으로 암의 위험을 줄여준다. 오메가3 지방산의 효능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아티미스 박사가 쓴 오메가 다이어트를 읽어보라. 칼슘 보충제. 칼슘이 건강한 골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칼슘은 인슐린 저항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씨는 높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귀리, 마그네슘, 칼슘, 우유 마찬가지. 비타민 B군은 호모스테인 수치를 낮춰준다. 엽산은 B9는 대장암의 위험도 낮춰준다. 그런데 어떤 연구에서는 비타민 B군을 용량 제한 없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양질의 복합 비타민 N은 심장질환과 관련 있는 염증 물질인 호모스테인을 낮추는 데 필요한 양의 엽산과 비타민 B12가 들어있다. 엽산을 식사에 보충하면 혈관 기능 역시 향상된다. 혈관 기능의 향상. 실제 식물 재료 제품은 일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식물 재료가 들어있다. 안토시아닌, 엘라그라, 헤스페르딘, 컬서틴, 레스베라스트롤. 식물 영양소의 방대한 효능을 나열하려면 책 한 권을 별도로 써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의 만성질환의 위험을 확실히 줄여준다는 정도로 설명만 하겠다. 비타민 D는 여러 종류의 암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권장량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루에 적어도 1000IU에서 2000IU 정도는 보충해야 한다. D는 또한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 골다공증, 고혈압, 또 섬유근육통, 피부 염증, 당뇨,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즘 또 역시 전립선암을 포함해서 여러 암의 위험을 줄인다. 크롬은 경구 섭취 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당뇨병으로 진단받았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 크롬. 식이섬유는 인슐린 저항성,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줄여준다. 대장암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엔자임 Q10은 우려성 심부전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지만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CoQ10은 혈압을 낮추고 파킨슨병 증상을 완화시키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CoQ10은 항산화제이자 동시에 항염증제이다. CoQ10. 비타민 E는 대부분의 비타민 E 연구는 심혈관 질환의 관련이 있었으며 대개 300에서 400 IU가 안전한 용량으로 간주되었다. 최근 시행된 연구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비타민 E의 효과에 의문을 갖게 했다. 그러나 몇몇 연구는 방법론에 중차된 문제점이 있었다. 비타민 E는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함께 사용해야 심혈관계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다른 항산화제와 별도로 비타민 E만 평가했다. 그들은 종종 연구 대상자들의 식사를 통제하지 않았거나 연구 대상자들에게 다른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비타민 E는 다른 비타민과 함께 작동하는 팀 플레이어인데 그러한 기본사항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타민 E는 염증 촉각 사이토카인과 CRP를 낮춤으로써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염증이 심혈관 질환의 주요 요인임을 고려하면 비타민 E를 다른 항산화제와 조합해서 적절히 사용하면 질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 일부 허술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E가 위험하다고까지 지적했다. 이 연구자들은 비타민 E의 다른 이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비타민 E는 전립선암 위험을 줄이고 알츠하이머를 속도를 늦추고 노인층에서 면역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암과 폐암 위험을 줄인다. 녹차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춘다. 방광식도 췌장암의 위험을 낮추고 녹차는 항암, 항염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늘은 고지혈증, 고혈압, 전립선암 위험을 낮춘다. 셀레늄은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위험을 줄여준다. 비타민 C는 위암의 위험을 줄인다. 이와 조합으로서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춘다. 글루코사민은 골관절염 염증의 위험을 낮춘다. 라스페라트롤은 포도껍질 잃은 것으로 만성 염증을 줄여준다. 석류는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출 뿐만 아니라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식물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컵주는 매운 강황에 들어있는 것은 항산화제이자 항염증제로서 뇌신경의 기능을 보호하며 영양류 전체의 수준에도 효과가 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성인 실명에 이르게 하는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망막을 보호한다. 은행잎은 몇몇 약물과 상호작용이지만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 콜세테인은 염증을 줄여주고 전립선암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13가지 주의사항을 마음에 새기고 평판이 좋고 임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원료나 유기농에 가까운 원료를 농축한 형태로 만든 제품을 찾아보라. 최고의 제품을 찾아보라. 그렇죠? 그래서 건강체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양 게임에서 틈을 허용하지 않는 백업 선수와 같다. 백업 선수. 최적 건강이라는 경기를 이기는 데 있어서 건강한 음식으로부터 양질의 영양 섭취가 대단히 중요하다. 권장하는 기초 건강기능식품은 만성질환에서 어떤 약을 먹어야 하나요? 자, 그래서 이 소개를 해보자. 권장하는 기초 건강식품은 양질의 복합 비타민을 섭취를 하자.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한 과일과 채소, 퀘르세틴, 라이코페틴, 뭐 비타민 D, 건강식품을 골관절염에는 글루코사민, 심장질환이나 파킨슨 병의 위험이 있다면은 코큐텐을 또 계획을 추가하고, 콜레스테롤이 문제라면 아마씨와 마늘을 추가하고, 암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또 녹차로 식품을 보리펜을 추가 고려해본다. 인슐린 저항에는 크롬을 추가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보자 라고 했네요.